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떠날 지적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에서 듣던 옛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익숙한 이야기들 속으로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뛰어난 제자였던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말했죠. 옛 이야기는 집단 무의식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옛 이야기는요, 결코 아이들만을 위한 동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정말 수정처럼 맑은 거울과도 같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폰 프란츠의 눈을 통해서 이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백설공주부터 조금은 낯선 이야기들까지 그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지도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옛 이야기가 왜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정신의 지도로 여겨지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폰 프란츠는 신화나 전설보다도 유독 이 옛 이야기에 주목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화는 보통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색채가 아주 강하게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 이야기는 그런 문화적인 장식들을 싹 걷어낸 뭐랄까 순수한 뼈대 같다는 거죠. 마치 우리 정신을 해부해 놓은 그림처럼 인간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발견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보편적인 패턴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정신의 바다, 바로 집단 무의식과 만나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뭐랄까 원초적인 이미지와 기억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예요. 폰 프란츠는 바로 이 옛 이야기가 그 깊은 집단 무의식에서 길어올린 가장 순수한 목소리라고 본 거죠. 의식적인 생각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무의식 그 자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는 보편적인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바로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옛 이야기는 이 원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쇼케이스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흔히 만나는 용감한 영웅, 지혜로운 할머니 같은 조력자, 아니면 사악한 마녀나 계모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집어넣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심리적인 힘, 바로 그 원형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이야기는 이 원형들을 가장 순수하고 간단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보물창고인 셈입니다. 폰 프란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수백, 수천 가지의 옛 이야기들이 결국엔 단 하나의 심리적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그게 바로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더 셀프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전부 아우르는 정신 전체의 중심이고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루고자 하는 완전한 인격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옛 이야기는 이 위대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의 지도인 셈입니다. 우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폰 프란츠는 이 심리의 지도를 그냥 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치 꿈을 분석하듯이 아주 체계적인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우여곡절과 클라이맥스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이야기는 그림 형제의 세계의 깃털입니다. 이야기의 첫 장면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늙은 왕과 세 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왕비가 없어요. 즉, 여성적인 원리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죠. 폰 프란츠는 바로 이 지점이 이 왕국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의 핵심이라고 딱 짚어냅니다. 자, 이제 왕위를 누가 물려받을지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는 두 종류의 가치를 딱 대비시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두 영. 이들은 우리가 보통 저게 능력이지 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능력을 상징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주요 기능이라고 하죠. 반면에 바보라고 불리는 막내는 어떨까요? 늘 무시당하고 억압된 부분, 바로 열등 기능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늙고 병든 왕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생명력을 잃고 굳어버린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관, 즉 낡아빠진 의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진짜 문제는 왕이 늙었다는 게 아니라 이 낡은 의식에 새로운 활력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활력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모두가 무시했던 그 바보 막내입니다. 그는 똑똑한 형들의 방식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질서를 새롭게 하는 힘은 언제나 이렇게 소외되었던 부분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막내는 깃털을 따라 땅속으로 내려가서 두꺼비 공주를 데려오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무의식의 세계로 깊이 내려가서 그동안 억압되고 잊혔던 여성성의 원리, 즉 감정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힘을 다시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왕국은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폼프란츠의 해석은요, 결국 옛 이야기를 분석하는 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합리성이나 효율성만 따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사회도 어쩌면 저 이야기 속 왕국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내면의 왕국 역시 저 바보 막내의 지혜와 두꺼비 공주가 상징하는 무의식과의 깊은 연결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또한 한편의 옛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여정 위에 서 계신가요?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옛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